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먼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의 간판 회사죠.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이 인터 배터리 현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LFP 배터리, 셀투팩 등 경제성을 고려한 신제품과 신기술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 2차 전지 전시회 인터배터리. 행사장안은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술을 보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다소 둔화세를 보이면서 원가 절감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는 추세인데요. 이를 반영하듯 국내 배터리 3사는 경제성을 갖춘 제품 라인업과 새로운 기술력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삼성 SDI는 업계 최초로 9분 만에 8%에서 80%까지 셀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20년간 사용 가능한 초장 수명 배터리에 대한 양산 계획도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인터배터리 2024 어워즈에서는 주력 ESS 제품인 S리비로 ESS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모듈이 다 설치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배터리 모듈을 설치할 그 필요가 없고 그만큼의 이제 인력이 절감되고 설치 시간도 절감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비 전력은 약 30% 이상 절감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파우치형 셀투팩 기술과 IT 기기용 미드니켈 소형 파우치 셀 등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셀투팩은 배터리 셀을 패키지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모듈의 비중을 크게 줄여 패키지 내부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배치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번에 전시한 파우치형 CTP 제품은 이제 셀2팩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셀 모듈 팩으로 구성된 제품에서 모듈을 드러냄으로써 이제 한 단계가 줄어드니 그만큼 덜 들어가 소재가 덜 들어가고 그런 케이스 같은 게 덜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요. 늘어난 공간만큼 이제 저희가 배터리 더 넣어서 배터리 밀도도 향상시키고 그렇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SK온은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진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저온 성능을 개선한 윈터프로 LFP 배터리를 공개했는데요. 저온에서 충전 용량과 방전 용량을 기존 LFP 배터리 대비 각각 16%, 10% 늘렸습니다.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우수하며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저온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고 충방전 효율이 저하된다는 점이 개선점으로 꼽히곤 하는데요. SK온은 NCM 기반의 고도화된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윈터프로 LFP를 선보였습니다. 전기차 대중화에 따라 고객사들의 요구가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SK온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터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고객사들의 다변화되는 요구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드밴스드 SF 배터리도 베일을 벗었습니다. SF 배터리는 SK온이 2021년 처음 공개한 하이니켈 배터리인데요. 기존의 SF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는 9% 높이면서 급속 충전 시간은 유지했습니다. SK온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전기차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2035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815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인데요. 3사의 차별화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이 그려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학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전기차 등 배터리 수요가 확장하면서 리튬과 니켈, 코발트와 같은 핵심 광물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핵심 광물 포럼을 열고 해외 주요 광물 부국 관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바로 공급망 확보 때문입니다. 배소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콩고 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 8개 국가의 주요 광물 관련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리튬과 니켈 등 주요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광물 자원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나라에서 광물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그것을 성광과 재련을 통해서 소재로 변환시켜서 소재로 수출을 하면은 자국에 있는 소재 산업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이 성광 재련 기술 등을 제공해 소재 다변화를 지원하고 양질의 소재는 우리 국내 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서우주와 캐나다는 성광 재련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폐배터리 협력을 진행 중인 상태.
행사 주체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MOU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 부국들도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자국 광산 등을 소개하는 등 홍보에 나섰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지질자원연구원과 관련 업무 협약 체결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고, 몽골과 카자흐스탄은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Монгол улс бол ер нь бол уулуурхайн салбартаа нээлттэй бодлого явуулдаг. Хариуцлагатай уулуурхайг хөгжүүлэх чиглэлээр бодлого баримтлаж,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ж ажиллаж байгаа. 탄자니아 역시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anzania is committed to support any investors from Southern Korea. We are here to extend and deepe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anzania, especially in mining sector.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30년까지 핵심 광물 신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 해외 자원 개발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니켈과 흑연 등 해외 자원 사업을 추진 중인 여러 기업 관계자들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코스닥 기업인 유로 이재성 사장을 배석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번 핵심 광물 국제 포럼에는 유로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STX 등 여러 국내 기업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이 중 이재성 유로 사장을 만나 진행 중인 탄자니아 관련 사업을 물었습니다. 유로 탄자니아는 지난 12월에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광산 개발에 대해서 정관 변경을 하였고요. 사업 목적 초과가 된 이후로 신청이 들어가서 마침 지난주에 유로 탄자니아라는 유로 한국 회사가 100% 설립이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자본금 납입을 위한 해외 투자 신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유로 탄자니아를 통한 조인트 벤처, 탄자니아 현지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여서 그 회사를 통해서 자원 개발, 그다음에 탐사, 그다음에 트레이딩, 그리고 유로 탄자니아라는 회사는 직접 지질자원연구소와 함께해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재련, 성광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타겟을 잡고 있는 니켈은 황화 니켈입니다. 산화 니켈은 그 광산 개발과 선적,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 굉장한 이슈가 많은데, 황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안반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고순도의 니켈을 바로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년 단계가 굉장히 압축이 돼서 좀 경제성이 많은 니켈이고요.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우선 트레이딩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순도 3%, 5% 정도의 황화 니켈, 원광을 수출할 국가는 지금 현재 중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적으로는 유로 탄자니아가 정년 설비를 갖춰서 컨센트레이트 순도 20% 정도의 컨센트를 만들어서 국내 기업에 납품을 할 계획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우선 원광을 중국 혹은 호주 쪽에 납품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지난해 선보인 한화자산운용의 방산 관련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이 무려 3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의 차별화된 투자 전략, 유수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TF 시장이 올해 들어서만 10조 원 이상 성장하며 시장 규모는 1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한화자산운용이 차별화된 상품들로 경쟁력을 키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리랑 ETF는 시장에 없는 그리고 차별화된 상품을 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런 노력의 결실이 이제 저희 ETF, 아리랑 ETF가 많이 알려지고 순자산도 많이 올라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전 출시 당시 화제를 모았던 한화자산운용의 방산 관련 ETF의 경우 현재 수익률이 3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K방산 ETF는 국내 시장의 유일한 방산 테마 ETF입니다. 이제 내수 중심으로 산업을 일으키다가 그동안 이제 닦은 실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관련된 기업들을 좀 담고 있는 저희 아리랑 K방산 ETF 또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아리랑 일본 반도체 소부장 ETF 역시 한화 자산운용의 성장을 이끈 효자 상품입니다. 반도체 산업 성장과 함께 반도체 밸류체인이 좋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일본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한화자산운용은 투자자들에게 올해 인공지능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밸류업 이 두 가지가 사실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수혜주들은 이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차원이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공지능보다는 밸류업 관련된 수혜주들을 찾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ETF 시장에서 한화자산운용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자산 관리 방법. 자, 오늘은 이병철 하나증권 WN그룹장을 만났습니다. 이 그룹장은 국내에서만 투자처를 찾지 말고 미국과 일본 주식시장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상영 기자입니다. 하나증권은 리서치 센터와 해외 투자 부문에서 강점이 있는 증권사입니다. 그런 만큼 자산관리 부문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고객들의 자산관리를 총괄지휘하는 이병철 그룹장은 올해 미국과 일본 시장을 주력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또 최근 온라인 1:1 상담을 확대하면서 더 나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 한 해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일본을 같이 하지 않으면 손님들 수익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지금 분위기고, 국내 시장은 그 금리나 그런 걸 봐야 되겠지만 당분간 여기서 크게 오르기에는 어렵다. 하반기 정도나 국내 시장은 좀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지금부터 조금 포트폴리오에 포함은 시키지만 주력은 아니다. 그래서 이 해외 쪽에 일단 손님들한테 많이 권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업계에서 1등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은 리서치 센터예요. 리서치 센터가 지금 WM에 있는 일반 고객들한테 1:1 맞춤 서비스도 해드리고, 좀 더 가까워진 저 리서치 센터와 이제 저희가 원래 예전 같으면 회사가 있고 리서치 센터가 있으면 전달하는 역할이었는데, 리서치 센터하고 손님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해외 쪽이 좀 약간 특화된 그런 증권사 중에 하나예요. 최근 들어 저희도 이제 지분 투자 같은 걸 미국에 있는 중개 회사 그 증권사를 하나 지분 투자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미국에 있는 직접 리서치에 있는 자료들을 손님들한테 직접 보여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프라임 케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비대면 온라인 손님에 대해서 강화를 하자 해서 온라인 전문 맞춤 케어 부서로 이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해놓으면 직접 전화도 되고 글로도 상담할 수 있게 확대 개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단순 시황이나 그 시세 같은 것만 알려줬다면 지금은 쪽지 상담, 우리 흔히 말해서 1:1 상담 위주로 지금 많이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까지는 직접 점포에 내점을 해가지고 1:1 상담을 해야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 상황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손님 중심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온리 주식만 가지고, 온리 국내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렇다면은 주식도 미국이든 일본이든 인도든 그 돈이 되는 쪽에 이 전문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도 보수적인 상품도 일부 집어야 되는 거고, 그런 역량이 되는 PB들이 많은 그런 회사를 선택해서 하시면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나 싶고. 팍스경제TV 한상현입니다. 한때 기업가치 1조 원으로 큰 주목을 끌었던 신약개발 기업 D&D 파마텍이 코스닥 도전 3수 끝에 드디어 상장합니다. 이슬기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나 향후 계획 살펴봤습니다.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등 GLP-1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D&D 파마텍이 코스닥 상장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슬기 대표는 올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임상 일상이 시작되면서 치료제 개발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상장 후 전망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현재 GLP-1 계열의 신약 후보 물질로 세 가지의 적응증을 타겟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주력한 제품 개발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GLP-1 계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GLP-1 계열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펩타이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메세라타와 계약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임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D&D 파마텍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경구용 펩타이드 치료제의 임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프런트를 동반한 라이센스 계약 이외에 저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전임상 및 IND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새로운 협업, 콜래보레이션 어그리먼트를 또 새로 체결을 하여서 향후 2년간 최소한 1,000만 불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에 기반을 해서 회사 운영과 R&D에 도움이 되고, 공모 자금은 DD0의 임상 이상에 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당사는 NLY-01이라는 뇌 전달이 가능한 GLP-1, 장기 지속형 GLP-1 제품을 통해서 2020년 미국에서 대규모 임상 이상을 시작하였고, 작년에 임상 이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과는 상대적으로 젊은 파킨슨 환자, 60세 이상의 젊은 파킨슨 환자에서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음을 확인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다양한 임상 결과 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이내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파트너링을 통해서 추후 3상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임상 일상이 금년에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좋은 결과를 초기 임상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일상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던 내시 치료제인 DD01의 추후 임상 이상이 북미에서 또 금년에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봉산공원에 1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1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원을 끼고 있어 벌써부터 관심이 높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봉산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견본주택 현장입니다. 올해 광주에서 분양이 계획된 민간공원 특례 사업 단지는 총 4곳. 이곳은 올 들어 세 번째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 선. 앞서 올해 분양한 단지들보다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최고가 기준 약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가량 낮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다양한 옵션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첨단 지구와 수환 지구 더블 생활권으로 다양한 생활 편의 인프라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주차 공간과 스카이 라운지, 다목적 실내 체육관 등 특화 커뮤니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조경 시설을 특화한 것이 특징으로 조경률은 43%에 달합니다. 세대는 전용 면적 84, 115제곱미터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전용 115제곱미터는 현관에서 복도와 주방으로 바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방은 흡음재 판넬, 레일 조명 등을 적용해 인테리어를 고급화했습니다. 부부 욕실은 넉넉한 수납 공간과 함께 호텔에 온 듯한 깔끔한 욕실을 선보였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판상형과 타워형 구조 설계가 적용됩니다. 우물형 천정으로 개방감을 높였고 전 타입에 알파룸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서재, 드레스룸, 팬트리 등 수요자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일단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만의 방을 또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여기다 넣고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90%에 달하는 첨단 1지구,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운 신축 단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세용재TV 전영섭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전기차 산업 전시회죠. EV 트렌드 코리아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화두는 충전 인프라입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이곳은 전기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EV 트렌드 코리아 현장입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최근에 주춤한 모양새인데요. 전기차 순풍은 계속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다른 현재지만 이 시장의 덩치는 역성장이 아닌 완만한 곡선으로 전환된 성장세를 띠고 있습니다. 매년 완성차 업체들이 큼지막한 부스를 차리며 새로운 전기차들을 공개하는 장으로 꾸며지던 EV 트렌드 코리아. 올해 현장을 메운 건 주택, 상업공간, 충전소 등 다양한 공간을 기반으로 꾸려지는 충전 솔루션 제품들입니다. 445부스 규모로 86개사가 참여해 제각기 충전 속도의 빠르기서부터 범용성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겨루는 충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의 기술력을 뽐냅니다. 충전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교통 약자들을 위한 무인 로봇 충전 시스템과 더불어 나뭇잎을 닮은 초록색 바람개비와 연결된 충전 커넥터에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머뭅니다. 풍력발 윈드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나무 모양 형상을 형상화해서 개발된 제품으로 도심에 설치하기 적합하게 저소음 병렬 모듈 구조를 통해 가지고 실제 윈드트리 한 개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300W 정도 되는데 요거를 병렬로 12개, 36개 구성해서 7.2kg, 보통 한 가구가 하루 쓰는 양이 3kg 정도라고 하는데 한 2가구 정도 쓸 수 있는 양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참석한 현대차와 기아는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오닉5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현장에서 공개했습니다. 더 뉴 아이오닉5는 2021년 아이오닉5 출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84.0kWh의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기존 458km에서 485km로 늘어났으며 늘어난 배터리 용량에도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급속 충전 속도는 유지해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18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간 팔로워로 글로벌사의 기술 발전을 따라가는 입장이던 한국 전기차 산업이 어느덧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곳에서 전개되는 EV 기술력이 향후 어떤 꽃을 피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비건 식품하면 보통 샐러드 같은 채소만 떠올리시죠. 신세계푸드가 햄, 고기에 이어 이번에는 순대까지 비건 식품으로 내놨습니다. 자, 비건 푸드의 확장 어디까지일까요? 박주영 기자입니다. 잘 차려진 순댓국과 순대볶음 한 상.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순대 같지만 보통의 순대와는 재료부터가 다릅니다. 돼지 창자와 선지 대신 대두 단백과 카카오 분말로 고유의 맛과 식감을 살린 순대입니다. 신세계푸드가 순대실록과 손잡고 100% 식물성 원료로 개발한 순대를 선보였습니다. 양념 안에도 100% 식물성 원료로 해서 이 굉장히 깊은 맛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순대가 이제 그 돼지 창자하고 돼지 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식물성으로 다 재현하면서 이런 기술력이 들어가서 이런 결착이나 맛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냉동 밀키트로 아울러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개발한 대한육과 대한유, 대한치즈 등도 선보였는데요. 치즈와 햄 모두 동물성 제품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앞으로도 대한식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선도자인 해외 스타트업 비욘드미트, 임파서블 푸드 등이 최근 부진하긴 하지만 미래의 대한식 시장은 반드시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4,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식품회사, 메이저 식품회사에서 이쪽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뒤늦게 들어와서 우리가 후발 너무 늦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수업료라 생각하고 큰돈 내고 M&A 해서 바로바로 따라올 겁니다. 건강과 동물 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업계가 일제히 대한육 제품 개발에 나서는 가운데 기존 식재료 위주였던 대한육이 이제는 다양한 메뉴로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완도문화재단은 창작 활동이 어려운 예술가들을 위한 무료대관 전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고품격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갤러리, 도서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쇼윈도에 있는 게 아닌 이 나의 색깔과 나의 향 냄새를 잘 풍길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데 이번 전시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처 예산의 지속적인 증액, 업역 개편의 합의안에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서 건설 물량을 창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금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협회와 건설 유관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청년 인재의 건설업 지원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AI 기술 접목, 타산업과 융합 등으로 건설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동통신은 지난 40여 년간 우리가 살아오는 모습과 방식을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치 전기가 20세기의 경제와 일상을 통째로 바꾼 것처럼 AI는 21세기의 산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입니다.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이한 SK텔레콤도 그간 축적해온 역량과 자산을 토대로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산업 부흥에 기여하고 AI 강국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새로운 사명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